오늘의 부엌. 오늘은 생강을 보약처럼 마시는 대파 생강차를 끓여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요리하는 오늘의 부엌입니다. 아직도 생강을 달콤한 생강청으로만 드시나요? 설탕에 절인 생강청도 좋지만 오늘은 설탕 한 톨 없이 생강을 진짜 보약처럼 챙겨 먹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환절기만 되면 감기를 달고 사는 우리 가족에게 딱 좋은 차랍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생강을 어떻게 먹어야 효과적인지 자주 물어보세요. 그래서 오늘의 부엌이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생강에 대파를 더해서 몸을 속부터 드고 면역력을 쑥 올려주는 생강차를 끓여 볼 거예요. 초보자도 그대로 따라하시면 실패할 수가 없으니 걱정 마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재료를 볼게요. 생강 400g, 대파 400g, 그리고 물 2리터를 준비했습니다. 비싼 재료도 복잡한 재료도 필요 없어요. 우리 냉장고에 늘 있는 생강과 대파, 딱 이 두 가지면 충분합니다. 먼저 대파부터 깨끗이 씻어 볼게요. 대파는 뿌리를 잘라내지 말고 그대로 다 사용합니다. 우리가 보통 버리는 그 하얀 뿌리에 사실 좋은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거든요. 흙만 깨끗이 털어내고 통째로 씻어주세요. 왜 뿌리까지 쓰는지는 조금 뒤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은 생강인데요. 생강은 울퉁불퉁해서 일일이 껍질 까기가 참 힘들죠? 그래서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구니에 생강을 넣고 서로 살살 문질러 주면 껍질이 저절로 벗겨져요. 여기에 면장갑을 끼고 한 번 더 문질러 주면 골 사이까지 아주 깨끗하게 까집니다. 칼로 깎는 것보다 영양 손실도 적고 훨씬 쉬워요. 신기하지요? 그 껍질을 깐 생강은 먼저 아주 얇게 편썰기를 해줍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야 끓일 때 속에 있는 좋은 성분이 물에 골고루 그리고 진하게 우러나거든요. 너무 두꺼우면 30분을 끓여도 안쪽까지 우러나지 않으니 가능한 한 얇게 썰어주세요. 생강을 써는 동안 생강이 왜 보약 소리를 듣는지 짚고 갈게요. 생강은 예부터 감기와 독감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재료로 유명해요. 생강을 꾸준히 드시면 면역 시스템이 튼튼해져서 몸이 감염이나 기침, 독감 같은 잠재적인 질병에 맞설 강한 방어력을 갖추게 됩니다. 생강의 효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생강은 뇌졸중의 위험을 낮춰주고 소장의 세균 감염을 치료하는 데에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무릎이며 손가락이며 관절이 안 좋아지면서 통증이 오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늘 고생하시는 부분이죠. 생강을 꾸준히 드시면 그 관절의 통증과 염증까지 줄여준다고 해요. 간단하자 말이죠. 그냥 좋다는 말이 아니라 다 이유가 있어요. 생강 속에 들어있는 유황 성분이 우리 몸 안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 만들어지는 걸 억제해 주거든요. 그래서 염증이 가라앉고 통증도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거예요. 약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자, 얇게 썬 생강을 냄비에 넣고 물 2리터를 부어줍니다. 처음에는 센 불에서 팔팔 끓이다가 물이 끓어오르면 중불로 낮춰주세요. 그 상태로 30분 정도 푹 끓여줄 거예요. 센 불에서 끓는 데까지 한 10분, 중불에서 20분, 그래서 끓이는 시간은 모두 합쳐 30분입니다. 생강이 끓는 동안 대파를 썰어 둘게요. 대파는 어슷어슷 얇게 썰어줍니다. 그리고 파란 잎 부분까지 하나도 버리지 말고 전부 사용하세요. 우리가 흔히 버리는 그 잎에도 영양이 가득하거든요. 잎은 얇으니까 어슷 썰지 않고 그냥 적당한 크기로 툭툭 잘라 주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강채 대파를 왜 함께 넣을까요? 대파가 그냥 향만 내는 채소가 아니거든요. 대파는 몸속 독소를 빼주는 해독 작용이 뛰어나고 암 예방에도 탁월해요. 게다가 입맛을 돋워주고 어르신들께 걱정인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대파의 좋은 점은 더 있어요. 대파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서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우울증 개선에도 좋고 비만 예방에도 아주 좋습니다. 흔하다고 무시했던 대파 한 대에 이렇게 귀한 효능이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특히 대패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가 토마토에 무려 20배나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몸속에서 항염증 작용을 해서 각종 염증을 예방해 줍니다. 또 대파의 알싸한 매운맛을 내는 성분은 살균 작용을 해서 통증을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생강과 대파를 함께 끓이면 염증과 통증을 가라앉히는 두 가지 힘이 서로 만나 시너지를 냅니다. 생강 따로 대파 따로 드시는 것보다 이렇게 같이 끓여 마실 때 효과가 훨씬 커지는 거예요. 그냥 맛으로 넣는 게 아니라 다 계산이 있는 조합이랍니다. 자, 생강을 30분 푹 끓였으면 이제 썰어둔 대파를 넣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대파는 오래 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딱 3분만 끓여주세요. 대파를 너무 오래 끓이면 향과 영양이 날아가 버리거든요. 뚜껑을 덮고 딱 3분 끓인 다음 불을 꺼줍니다. 뚜껑을 열어볼까요? 대파와 생강이 어우러진 향이 정말 좋아요. 코끝이 알싸하면서도 따뜻한 향이 올라오지요. 오늘은 생강을 넉넉히 넣고 끓였기 때문에 국물이 제법 진하게 우러났어요. 색만 봐도 몸에 좋은 게 느껴지지요? 이렇게 진한 원액은 그대로 두지 말고 깨끗한 빈 병에 담아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드실 때는 뜨거운 물을 따로 끓여서 원액과 1:1로 희석해 드시면 됩니다. 진한 차 한 숟갈에 뜨거운 물을 부어 보리차처럼 연하게 우려 드시면 아주 좋아요. 여기서 또 하나 정말 좋은 점이 있어요. 생강청은 설탕이 듬뿍 들어가서 달잖아요. 그래서 단 걸 조심해야 하는 분들은 마음껏 못 드시죠. 그런데 이 생강차는 설탕 없이 차로만 끓인 거라 전혀 달지 않아요.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아무 부담 없이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물 2리터를 넣고 30분을 졸였더니 양이 한 1리터 조금 넘게 줄었어요. 이렇게 진하게 만들어 두면 오래 두고 드실 수 있습니다. 생강차는 한두 번 끓여 드시고 마는 게 아니라 오늘처럼 한 병 만들어 두고 겨우내 꾸준히 드시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야 효과를 제대로 보거든요. 한번 맛을 볼게요. 원아에게 뜨거운 물을 희석했는데 농도가 딱 좋아요. 생강향이 은은하게 나면서 대파의 단맛도 살짝 느껴져서 이 둘이 어우러진 맛이 참 좋습니다. 위가 조금 약하신 분들은 더 연하게, 진한 걸 좋아하시면 진하게, 입맛에 맞게 농도를 맞추시면 돼요. 이렇게 따뜻한 생강차를 꾸준히 드시면 무릎에 염증이나 관절염으로 오던 그 시큰한 통증이 어느새 눈에 띄게 줄어들어요. 비싼 약 대신 우리 몸을 안에서부터 따뜻하게 데워주는 진짜 보약이지요. 마실 때마다 몸이 노곤하게 풀리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특히 추운 겨울철에는요. 옛날 어머니가 감기 들면 생강을 달여주시던 것처럼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이면 마음까지 든든해져요. 보리차 마시듯 자주 드시면 감기와 독감 걱정도 한결 덜어집니다. 올겨울엔 이 대파 생강차로 우리 가족 건강 꼭 챙겨보세요. 오늘 핵심만 정리해 볼게요. 첫째, 생강은 얇게 편 썰어 물 2리터에 30분 푹 끓이기. 둘째, 대파는 뿌리와 잎까지 넣되 딱 3분만 끓이기. 셋째, 진한 원액은 냉장 보관하고 뜨거운 물에 희석해 마시기. 설탕이 없어 달지 않으니 당뇨가 있어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누구나 보약 같은 대파 생강차를 끓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부엌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우리 가족 여러분, 늘 건강하세요.